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도 4% 넘게 빠지는 등 증시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미국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주가 방어에 큰 역할을 해왔던 개인들도 다소 버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0.54포인트, 2.59% 내린 2272.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지수는 속절없이 2300선이 깨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하락폭만 100포인트가 넘습니다. 추세적인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이 이번에도 떨어지는 지수를 구원해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지수 하락 압력이 높아질 때마다 개인이 매수에 가담해 지수 하락을 막고 결국 상승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개인의 실탄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세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가 늘지 않고 있고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방어력은 과거와 달리 조금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고점 대비 3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9월 초와 비교해 13% 하락했고 한때 150조 원을 넘겼던 MMF 잔고도 144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이 줄줄이 개인들의 신용융자를 중단한 것도 자금 동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 공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 공식처럼 조정만 나오면 고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던 동학개미. 국내외 증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증시,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내일 투자 전략을 들어봅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투자전략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내일 증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효성도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하고 연동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정성이 좀 단기적으로는 커진 상황이라서 시장 안정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그 5차 경기 부양책,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할 텐데, 당장 합의가 좀 어렵더라도 가시적인 의견 접근을 좀 보여준다든가 또는 일정이 좀 굳혀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 가치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의 불안도 불안이지만 이 당장 증시가 반전을 보일 만한 뚜렷한 호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향후 이 지지선이 어떻게 갈지 보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 우려 요인들은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8월 달에 저점을 기록을 했었던 2270선 정도가 1차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접근을 해 있는 상황이죠. 추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 2200포인트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200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추석 연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증시 자금 유출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자금 유출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연휴나 어떤 이런 거를 앞둔 자금 유출은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유출이 시장 흐름에 큰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휴를 앞둔 심리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현금 확보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증시의 또 다른 변수죠.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업종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일단 2분기 그 코스피 기업 실적은 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그 시즌 진입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어떤 숫자보다는 실제 그 실적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예상보다 한 20% 정도 실적이 좀 상향 조정돼서 결과가 조금 남았었고, 지금 현재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한 2분기보다 한 6조 원 정도 늘어난 39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는 개선된 실적 추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기업 실적 전망치의 변화가 조금씩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당시하고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좀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이제 40조 원 이상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주가 아무래도 이익 전망 호조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차 업종도 3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종목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팀장이었습니다.